다음 빛의 굴절입니다. 빛의 굴절.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비스듬히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서 빛의 진행 방향이 변하는 현상으로 빛이 굴절할 때 빛의 속력과 파장은 변하지만 빛의 진동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는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 안에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피아노를 밖에서 쳤습니다. 도레미 이렇게 쳤어요. 자, 그런데 나도 그 진동수를 똑같이 느낍니다. 도레미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높이는요. 진동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원에서 결정하는 게 진동수고요. 이 진동수는 매질이 바뀌어도 공기에서도 물속에서도 일정합니다. 기억해 놓고요. 근데 파동의 속력은요. V는 F 람다예요. 파원이 결정하는 진동수는 일정하고요. 속도가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진 거고요. 속도가 커지면 파장이 길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굴절률이란 건요. 매질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의 비를 그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요. 절대 굴절률. 그래서 절대 굴절률 N은요. 매질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입니다. 그런데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작아요. 항상. 그래서 얘는 1보다 항상 작다. 기억해 놓고요. 다시요. 굴절률이 크다는 뜻은요. 분모가 V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C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수록 굴절률은 큰 거고요. 다음 속도가요 빨라지면요. 물론 C보단 작지만요. 굴절률은 작아집니다. 됐죠? 그래서 속도와 굴절률은 항상 반대다. 기억하시고요. 파동과 매질. 파동이 전달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고요. 빛은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빛의 굴절은 진공과 매질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 빛이 서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는요. 빛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파장은 서로 비례합니다. 다시요. V는 F 람다인데요. 얘가 일정합니다. 됐죠? 그러면 파장이 커지면 속력이 커지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속력이 작아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다음 3번 굴절 법칙, 스넬 법칙인데요. 설명 듣고 올게요. 자, 스넬의 법칙을 좀 봅시다. 일단 절대 굴절률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빛이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입사해서 굴절할 때요. 빛이 꺾이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 절대 굴절률입니다. 절대 굴절률 N은요.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진공 중의 속력이에요.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 중의 빛의 속력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절대 굴절률은요. 매질에서의 속력이 느려지면 굴절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매질에서의 속력은 굴절률과 반대가 되죠. 만일 굴절률이 작다 그러면 매질에서의 속력이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요. 진공 중의 빛의 속력은 일정해서 그래요. 됐죠? 자, 빛이 진공에서 물질 A, 매질 A로 들어올 때요. 만일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쪽은 도로고요. 이쪽은 진흙탕길입니다. 자, 속도가 어느 쪽이 빠르죠? 그렇죠. 도로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도달하면요. 이쪽 바퀴는 빠르고요. 이쪽 바퀴는 느립니다. 그러면 얘가 팽 하고 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바퀴가 다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같아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각도가 큰 쪽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각도가 작은 쪽은 속도가 느린 거예요. 만일 두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같았으면요. 얘는 그대로 쭉 직진을 했겠지만요. 속도가 느린 쪽으로 꺾인 겁니다. 각도가 큰 쪽이 빠른 거고요. 각도가 작은 쪽이 느린 거다. 일단 이렇게 인식하고요. 진공에서 물러올 때 입사각이 똑같았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근데 물보다 다이아몬드에서 더 많이 굴절했네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만큼 굴절한 거예요. 얘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만큼 굴절한 거고요. 그러면요, 똑같은 잎사각일 때 굴절각이 작은 쪽이 느린 겁니다. 왜냐면요,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걸쳐졌는데 이쪽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꺾인 겁니다. 앞으로는요, 각도차가 클수록 속도차가 크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일단요,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물, 다이아몬드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 반대예요. 왜냐하면요, 굴절률에는요, 속도가 빠르면 굴절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반대가 돼요. 그 다음 속도차가 진공과 물보다 진공과 다이아몬드가 더 큽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각도차가 더 클수록 속도차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자, 진공과 물보다요, 진공과 다이아몬드가 각도차가 더 크니까요, 속도차가 더 큽니다. 됐죠? 그리고 진공 중 빛의 속도보다 매질에서의 속도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굴절률 값은 1보다 항상 큽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스넬의 법칙을 할 거예요. 매질 1과 매질 2가 있는데요. 속도가 매질 1이 더 빠르고요. 자, 굴절률은요, V분의 C죠. 속도가 느리면 굴절률이 큰 거고요. 속도가 빠르면요, 굴절률이 작은 겁니다.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굴절률은 작죠. 항상 속도와 굴절률은 반대다 기억하고요. 매질원을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동했어요. 그런데 아래쪽 선이요, 먼저 다른 매질로 들어가면서 꺾입니다. 이렇게 간 거고요. 위쪽 선은 요만큼 더 간 다음에 꺾여서 또 같이 갑니다. 이때요, 법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면 요게 잎사각이고요. 여기가 굴절각입니다. 항상 법선을 기준으로 재시는 거예요. 다음, 얘가 이만큼 진행할 동안 얘는 이만큼 더 진행한 다음에 꺾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여기가 잎사각 I면요, 여기가 90도니까요, 여기는 90-I고요. 여기 다시 90도에서 보면요, 여기가 I죠. 됐죠? 여기가 굴절각이고요. 여기가 90-R이에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보면요, 요쪽이 R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T란 시간 동안 얘가 이만큼 갈 동안 얘는 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V1T가 되고요. 거리가요. 여기는 V2T가 되죠. 여기까지요. 그러면 A 프라임이 V2T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 R을 통해서 사인을 구할 겁니다. 사인 R은요, 요거 분의 요거죠. 그죠? 그러면 AB 프라임 분의 V2T죠. 그러면요, V2T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AB 프라임 사인 R이 V2T가 돼요. 그래서 A 프라임은요, AB 프라임 요거 사인 R 됐죠? 그래서 요게 V2T입니다. 다음요, 여기를 볼게요. 사인 I는요, 요것분의 요거죠. 그래서 사인 I는 AB 프라임 분의 V1T예요. 그러면요, 요걸 정리하면요, AB 프라임 사인 I는요, V1T가 되죠.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AB 프라임 사인 I는 V1T 됐죠? 자, 이제 1로 2를 나눌 거예요. 그럼 요게 분모죠. AB 프라임 사인 R, 요게 분자입니다. AB 프라임 사인 I. 그러면 AB 프라임 똑같으니까 약분 되고요. 사인 R분의 사인 I가 남죠. 그 다음 V2T분의 V1T가 되네요. V2T분의 V1T니까 T 약분되고요. 자, V는 F로 암답니다.
그러면 F 람다 1, F 람다 2가 되죠. 그러면 F 약분되고요. 요건요. 자, N1분의 N2예요. 그러면 N1은 절대 굴절률이 V1분의 C, N2는 V2분의 C입니다. C 똑같으니까 약분되고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V2분의 V1이 돼요. 그러면요. N1, 2. N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요. N1분의 N2고요. sin R분의 sin I 됐죠? 그 다음에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얘만 반대예요. N1분의 N2 됐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때요. 보시면요. 법선을 그 기준으로 입사각이 큰 쪽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 다음에 굴절각이 작죠. 그러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각도 B가 아니라 이 각도의 사인 B예요. 사인값 B. 됐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넬의 법칙 N1, 2는요. N1분의 N2 사인 R분의 사인 I 반대예요. 다시 N1분의 N2 그러면 V2분의 V1 사인 R분의 사인 I 됐죠? 그 다음에 람다 2분의 람다 1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스넬의 법칙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N1, 2는요. N1분의 N2입니다. 여기가 N1, 여기 N2. 나머지는 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2 쪽이 R이죠. 그럼 사인 R분의 사인 I가 되고요. 됐죠? 그 다음 V2분의 V1이 돼야 돼요. V2분의 V1 다 반대예요. 굴절이라고는요. 그 다음에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됐죠? 자, 설명 들으셨죠? 이제 다시 갑시다. 빛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 I와 굴절각 R의 사인값 B는 일정하다. 사인값이야. 조심해야 돼. 각도 B가 아니다. 두 매질에서 빛의 속력 V1과 V2 그 다음에 파장 람다1과 람다 BP도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N1, 2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N1, 2라고 하고요. 얘를 상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뭐였죠? 절대 굴절률이었어요. 그러면 N1에 대한 N2의 굴절률이죠. 이거 계산하면요. V1분의 C, V2분의 C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약분되고요. V2분의 V1 나오죠. 그래서 V2분의 V1이고요. V와 람다는 비례하니까 람다 2분의 람다 1이고요. 다음요. 사인 R분의 사인 I입니다. 사인값 B가 일정하다. 기억하세요. 자, 그림으로 다시 봅시다. 빛의 굴절. 자, 매질의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법선을 긋고요. 이 입사하는 빛의 각도를 재는 게 입사각 I고요. 굴절 됐을 때 이 각도를 재는 게 굴절각 R입니다. 만일요, 매질의 속도가 매질 2에서 더 빨랐으면요, 이렇게 꺾일 거예요. 각도가 큰 쪽이 빠르다, 이렇게 빠르게 인식하면 되는데요. 조심할 건요, 사인값 B가 일정한 거지 각도 B가 같은 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각도가 이쪽이 크니까요. 매질 1에서의 속도가 매질 2보다 빠른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해석합시다. 속도와 파장은 비례하니까요. 람다 1이 람다 2보다 클 거고요. 됐죠? 굴절률은 반대니까 이쪽이 굴절률이 클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B를 구할 거예요. 스넬의 법칙으로요. 그러면요. 자, N1, 2는요. N1분의 N2죠. 됐어요? 그러면 사인 R분의 사인 I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N1, 2는요. N1분의 N2인데요. 얘만 1분의 2고요. 나머지 다 반대입니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됐죠? 그러면 사인 R분의 사인 I. 됐죠?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해서 스넬의 법칙을 적용해서 빨리 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굴절률 봅시다. 진공에선 1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에서는요, 1.0003이고요. 물에서는요, 1.33입니다. 유리에서는 1.5에서 1.9고요. 다이아몬드는 2.42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굴절률 N은요, V분의 C인데요. C는 일정하고요. V는 항상 C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공에서 속도가 최대예요. 그러면요, 굴절률은 1보다 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굴절률이 크다는 뜻은요, 굴절률이 제일 크죠. 그러면요, 속도는 더 느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과 속도는 반비례입니다. 됐죠?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요, 느려집니다.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력 느려진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 그쵸, 빛의 속력의 반대다. 됐죠?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커져서 법선 쪽으로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물 30도 정도 굴절각이 나왔는데요. 공기에서 유리는 28도,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는 19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더 많이 꺾일수록 속도가 더 느린 거예요. 그러면요, 굴절각의 크기는요, 물, 유리, 다이아몬드 순서인데요.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각이 작을수록 빛의 굴절 정도가 큰 겁니다. 그러면 굴절하는 정도는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유리, 물. 그래서 빛의 굴절 정도가 클수록 빛의 속력이 느리고요, 굴절률이 큽니다. 다시 봅시다. 굴절률이 크다는 뜻은 굴절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계면에서요, 빛이 들어왔는데 원래보다 더 많이 꺾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굴절각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빛의 속력은요, 공기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물, 유리, 다이아몬드 순인데요. 굴절률과 빛의 속력은 반대라고 했어요.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 쪽이 제일 큽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봅시다. 공기와 물, 공기와 다이아몬드 한번 봅시다. 공기와 물은 굴절률 차가 이만큼이고요. 공기와 다이아몬드는 굴절률 차가 커요. 그러면요, 굴절률 차가 클 때요, 각도 차가 어떻죠? 더 크죠? 그러면 굴절률 차가 클수록요, 각도 차가 더 큰 거고요, 속도 차가 더 큰 거고요, 파장 차가 더 큰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